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채널 운영자이며 미래일구를 위한 투자 공부에 있어서 신민상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지금부터 5,000일 후에는 어떤 일이 세계에서 벌어질까요? 5,000일이면 365일 곱하기 하면 한 15년 정도 후 2037년 정도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한 거죠. 예언을 한 건 아니고요. 예언은 정확해야 되는 거죠. 예측은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가능성과 개연성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목표는 책과 저자를 소개해드리고 그가 예언한 10개의 미래를 어떤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지 예측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미래는 과연 개연성이 있는지 따져보고요. 그리고 종합적인 평가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래이브를 위한 투자 공부의 저자가 이제 추가됐는데요. 이 책이 NFT랑 메타버스 관련된 책 중에서는 현재 베스트셀러 1일 거예요. 워낙 메타버스와 NFT가 작년과 달리 잠잠해서 의미는 없지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지만 미래에 메타버스와 NFT를 그리고 비트코인도 같이 포함해서 미래의 부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걸 알 수 있게 됐거든요. The next 5,000 days는 5,000일 후에 세계는 모든 것이 AI가 접속된 미래월드의 세계였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는 그 나이 드신 분이 이 저자인데요. 케빈 켈리라는 분이에요. 저도 처음 읽게 되는 책인데 이 옆에 보는 와이어드라는 잡지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를 소리 모델로 했던 이 와이어드지의 이제 편집장을 지냈고 지금도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하는 IT 전문 컬럼니스트인데요. 이런 분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실력을 인정받습니다. 와이어드는 제가 IT 기자에서부터 좀 틈틈이 열심히 봤어요. 레드 헤링이라는 잡지가 있었고요. 제가 기억하기엔 또 패스트 컴퍼니라는 회사도 있었어요. 패스트 컴퍼니 얼마 전에 빅히트 하이브 입장의 빅히트를 가장 혁신적 기업 사업을 선정했던 그게 바로 패스트 컴퍼니입니다. 이 와이어드는 그쵸 좀 아주 그렇게 좀 뭐랄까 굉장히 IT 기술 중에서 앞서가고 좀 신비한 것들, 그쵸? 그러니까 약간 그 괴짜 냄새가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되게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게 다 이 제품을 전체 관통하는 주제어죠. 미래 월드는 미래 월드라는. 즉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거울처럼 투명하게 보여주는 모습과 이 바로 또 하나의 세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폴 데이비스라는 이론 물리학자라는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폴 데이비스는 이제 다중우주랑 이제 지금 평행우주 멀티버스 이것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때문에 화제가 되잖아요. 그 가능성에서 정말 우주가 무한히 많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한 가지 이 지구와 똑같은 형태로 좌우가 뒤바뀐 그렇죠? 반대 우주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울이 있는 거잖아요. 거울 속에 생각 따로 있다는 거죠. 거울 속에서는 또 그저 우리를 그저 좌우로 반대해서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고 그 실제 모습과 거울 색깔 똑같이 일치하는지 모르겠죠. 그거는 거울 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은 이상 알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미러 월드라고 하고 우리는 두 가지 세상에 사는 거죠. 이게 메타버스랑 비슷한 거예요. 결국엔 모든 것이 AI 연결된 또 하나의 세상이 바로 미러 월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모든 것이 AI에 접속하면 미래가 어떻게 변할까요? 긍정적으로 변할까요? 무슨 부정적으로 변할까요? 일단 저는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고 제가 아무래도 이제 미래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시켜드리는 거니까 좀 여기 좀 철학적인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변한다는 것 그리고 근데 그 전제는 AI에 접속하면 긍정적으로 변할까? 부정적으로 변할까? 저는 긍정적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네, 저자인 케빈 켈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참 이 책의 공동저자는 오노 카스모토라는 일본인인데요. 이 사람이 즉 케빈 켈리가 쓴 게 아니고 그 글을 쓴 사람은 일본인. 이 오노 카스모토는 이름이 낯익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짐 로저스 책을 직접 쓴 사람이죠. 짐 로저스와 인터뷰를 하고 일본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영어를 잘해서 이런 구루들과 만나서 인터뷰를 해서 그걸 책으로 냈는데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케빈 켈리의 생각을 그쵸? 오노 카츠모토의 글로 전달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질문을 예측을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첫 번째요. 다음번 승자는 AR 기업이 될 것이다.
저는 동의하냐고요? 예, 저는 동의합니다. AR은 여기서 증강현실이잖아요. 결국에 AR이나 VR,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이제 기술의 어떤 수준 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진행이 될 텐데 AR이 훨씬 더 쉬워서 그래요. VR은 좀 어렵습니다. VR은 얼마 전에 제가 넷플릭스에 글리치를 봤는데 거기서 가상현실은 그래서 가상현실 헤드셋을 쓰고 그냥 시각과 청각이라는 감각만 혼동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기억이 만들어지고 하나의 인식 자체가 달라지는 그렇죠? 예, 그런 그런데 그건 아직 현실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현실화되려면 몇십 년은 걸릴 것 같아요. 예. 여하튼 AR 기업이 승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AR 기업들을 주목하고 AR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좋겠죠. 저는 이 첫 번째 연에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두 번째 연은요, 난 이거는 좀 반대인데요. 경험 많은 70대가 경험적인 20대를 이길 것이다. 경험이, 그러니까 이번은 제가 본 나이가 70대예요. 케빈 켈리는 저보다도 훨씬 20대 정도, 20살 정도는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분이 왜냐? 이 70대가 결국에 가상현실은 AR이나 VR은 뭐냐면 그만큼 인터페이스도 70대가 젊은 사람들의 몸을 갖고 그쵸 예, 쉽게 말하면 그동안 디지털로 디바이드가 일어났던 그 시대를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20대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AR 시대에서는 미러월드에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20대 애참론자는 아닌데요. 제가 이제 50대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반인데 제 기억력이나 모든 어떤 사실 제가 글을 쓰는 분이면 제가 글을 과연 20대보다 지금 50대가 지금 두 배를 더 했으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판단력도 그렇고 실행력도 그렇고 기억력 전반적으로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을 이기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언에 대해서는 경험적으로 20대가 차라리 AR과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어른들의 경험을 대신하면서 70대를 더 이길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예언은 좀 개연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예언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과 놀이의 구분이 사라진다. 이미 그러고 있죠. 저는 넷플릭스에 유저하면서 넷플릭스를 뭐 정말 하루에 그쵸 뭐 어쨌든 몰아서 10편도 보기도 하는데 그건 놀이냐 일이냐. 왜냐 저는 그걸 가지고 글을 써서 책을 낼 생각이 있거든요. 일과 놀이의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 언택트 시대에 집에서 재테크가 아니라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그 비대면 그래서 줌이라든지 이러면서 더욱더 일과 놀이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그쵸 줌으로 회의를 하면서도 밑에 우리 강아지랑 놀아줄 수도 있잖아요. 손으로 다른 손으로. 근데 그게 그쵸 예. 미래 사회에는 그래도 어떤 관행적인 어떤 일이 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과 놀이의 구분을 그쵸 예. 직장적으로 사라질 거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언은요.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자는 AI에 진입하지 못할 것이다. 암울한 미래죠. 우리 같은 나라 데이터가 우리는 없잖아요. 우리 5천만의 데이터가 중국의 14억 데이터나 미국의 데이터는 거의 28억 정도 되죠. 전 세계를 다 커버하니까. 그죠? 중국과를 빼야 나머지 한 30억 정도의 데이터를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빅데이터 싸움에서 즉 AI 싸움에서 필연적으로 미국과 중국에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3위도 되기 힘들어요. 왜냐면 인도가 언젠가는 그쵸? 빅데이터에서 최강자, AI에서 최강자. 왜냐면 인도의 뭐 구글의 순다라 피차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샤티아 나텔라 같은 그쵸? 미국 저 AI 대표적인 AI 집들의 CEO가 다 인도인들이잖아요. 금방 따라잡을 거예요. 인도가 중국을. 저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예언은 새로운 자본주의는 전부 다 나아질 것이다. 자본주의는 진화한다고 해요. 빈곤의 문제, 어떤 이런 불평등의 문제가 전부 다 완화되고 좀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신자유주의가 대체될 때 그 새 자본주의가 과연 더 나아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회의적이에요. 저는 기술에 대해서는 저는 좀 낙관적이지만 자본주의가 지금 특히 완전히 이제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어떤 그쵸? 이런 새로운 모습도 아니지만 글쎄요. 저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한 50% 정도만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자본주의 매력은 플랫폼을 지나야 돼요. 저는 맞습니다. 아마존이든지 애플이든지 구글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얼마나 진화할 수 있느냐. 텐센트도 포함되겠죠. 여기서 중요는 이 진화할 자본주의 미래가 달려있다라는 것은 정말 많은 얘기 같아요. 플랫폼이 망하면 자본주의도 망하는 거죠. 저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적절 동감을 하고요. 중국과 인도가 G2 형성을 반드시 온다.
저는 이제 이런 미래가 오고 싶지, 안 왔으면 좋겠어요. 특히 중국이 이미 G2지만, 설마 중국이 인도까지 꺾고 지원을 우뚝 쓰는 날이 좀 오진 않겠죠. 중국과 인도도 이제 사생결단 하고 이제 경쟁하고, 이 두 나라는 전쟁도 언제든 치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게 되면 제3차 세계 대결이 되겠죠. 인도가 어떻게 보면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 인도는 지금 러시아의 강대 때문에 약간 지금 중국과의 어떤 긴장이 조금 약간 완화된 측면이 있긴 있지만, 결국에 인도는 그죠, 서구와 그죠, 미국을 합계 그래서 중국을 포위하는 날이 올 거랍니다. 저는 일단 여하튼간 이런 가능성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아이폰은 중국에서 나온다고 이 사람은 과감하게 예언합니다. 그만큼 이만 샤오미라든지 화웨이라든지 이런 기술력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들이 혁신을 어떤 아이폰에 그죠? 이어받아서 새로운 그죠? 넥스트 아이폰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과연 시진핑이 이제 3기 연임으로 들어가거든요. 1기, 2기처럼. 그래서 1기, 2기도 사실은 후진타오나 이제 장점의 시절의 어떤 개발 속도랑은 많이 떨어져요. 지금 사실 시진핑은 뭐 한 것도 없는데 제로 코로나 한 게 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과연 나올 수 있을지. 그러니까 지나치게 어떤 이 사람은 중국과 인도나 아시아의 어떤 걸고 있는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시아인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그쵸? 가산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제너럴리스트를 더 많이 기르는 사회가 온다. 예언됩니다.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유튜브나 구글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모든 어느 정도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나만이 알고 있는 지식이 사라지는 거죠, 점점. 그래서 제너럴리스트가 점점 더 필요한 사회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조금 유리할 수 있겠네요. 그런 사회가 온다면. 테크놀로지의 길을 기울이면 미래가 들린다. 이거는 정말 테크놀로지가, 그쵸? 여기서 이 사람은 이제 테크놀로지를 얘기하면서 뭐 교육도 얘기하고 여러 분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도 얘기하고, 미동, 모바일리티를 얘기하고, 식량도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에 귀를 기울이려고, 그쵸? 미래가 들리는 거죠. 테크놀로지가 결국 미래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적극 동의합니다. 한 70%는 동의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 평가를 하자면요. 왜 미국의 전문지를 열심히 봐야 하는지, 저도 와이어드나 그쵸, 레드 헤링이나 패스트 컴퍼니 같은 잡지들을 보고 직접 국내에서 어떤 정달하는 게 아니라 그쵸, 직접 원문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는 항상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야 길이 보인다. 비관적으로 보면 사실 미래를 그쵸, 읽으려고 노력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간이 가볍습니다. 읽기가 쉽습니다. 좀 더 분량이 두꺼웠더라면 더 많은 통찰을 주었을 수도 있겠죠. 예, 이렇게 오늘 리뷰를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